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 제가 이제 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제 인공지능 가지고 승부수를 던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27년도까지 해서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기업 쪽에서도, 그리고 재계 쪽에서도, 그리고 이제 연구, 그쪽의 연구 분야에 계신 분들도 모두 화상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돈입니다. 돈.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 예산이 2년 연속해서 지금 세수가 펑크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게 문재인 5년 내내 돈을 뿌려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출범한 이후로 600조 원의 국가 부채를 갖다가 1000조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바로 문재인이에요. 이거 말이죠. 이거 국고 횡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빵꾸냈으니까. 그것도 무슨 40조도 아니고 400조나. 그러니 윤석열 정부가 매년 긴축 예산을 편성해서 하더라도 지금 세수가 지금 뻥끗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예산 조달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철저하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 그나마 이제 민간 기업 쪽에서 예산을 좀 부담해서 지금 보니까 한 65조 정도는 이제 민간이 여기에 이제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정말 우리 이제 후손들이 문재인이가 망가뜨리는 나라를 갖다가 제대로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첨단 기술력, 이 AI, 요거를 윤 대통령이 이제 시도를 지금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위원장을 윤 대통령이 직접 만든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자세한 후속 보도가 지금 오늘 조금 동아일보가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네요. 그래서 동아일보의 이 보도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국군 기무사. 지금 이제 이 방첩 사령부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무사에다가 군사안보 지원사로 바뀌었다가 문재인 때 힘을 쫙 뺀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너무나 이제 문제가 많아갖고 현 정부에서, 왜냐하면 문재인이가요, 안보 관련 기구는 전부 다 그냥 싹 몰살시켜버렸어요.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을 뺏어서 몰살시키고, 또 이 기무사는 그야말로 이 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전면 해체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무려 1200여 명을 빼돌렸어요. 야전으로. 그러니 자기 전공이 아닌데 야전 가서 이게 그야말로 적응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문제점을,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제 방청 역량을 그야말로 제로로, 마이너스로 만들어 놓은 거죠. 누구를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서. 왜? 지도 이제 딱 하나. 어느 언론에서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문재인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문재인이가 노무현도 받지 못한 노벨 평화상을 김대중한테 지가 받겠다는, 그야말로 깜도 안 되는 인간이 말이죠. 그것 노리고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국방 문제를 갖다가 완전히 김정은이의 그야말로 명령 체계하에 놓였잖아요. 그게 뭡니까? 상전 헌법 같은 게 9.19 군사합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걸 없애버린 거죠. 상전 역할을 김정은이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그야말로 김정은이 하명 조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무사도 망가지고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 안보 체계도 다 망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이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자세하게 기무사가 지금 어떤, 그러니까 이제 기무사의 이제 후손인 후속 조직인 지금 이제 국군 방첩사령부, 그리고 거기에서 일했던 전직 기무사 요원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서 어렵게 지금 이제 전역을 해서 생활하고 있는지 요거를 아주 정리를 잘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국가정보원 출신이잖아요. 국가정보원에서도 1급 이상 간부들 40여 명이 이 옥고를 치렀고요. 그 다음에 수백 명이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똑같아요. 이 국군 방첩사령부. 그러니까 그 당시 기무 요원들을 어려움에 겪는 거하고 그야말로 거덜난 겁니다. 생활비도 없다 이거죠, 지금. 왜냐하면 공무원들은요, 군도 보니까 똑같네요. 공무원들은 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아버리면, 처벌이 나오면 연금이요, 절반으로 깎여요. 절반. 그러니까 이게, 아니 지금 생활이 되겠습니까? 연금이 그 돈 3, 400, 4, 500 받아갖고 절반을 깎이면 200만 원 갖고 2, 300 가지고 생활비가 되냐고요. 죽을 지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법규를 좀 개정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 저희들이 죄를 저지르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동의하겠느냐, 이런 근본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특단의 조치를 좀 강구할, 이런 대통령하고 이제 국방장관,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정보원장이죠. 왜냐하면 탈탈 털린 게 그 기무사 문제 때문에 군이 다 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정원도 댓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탈탈 털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로 해당 피해자는 국가정보원과 그 다음에 군, 그러니까 최일선에서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이 관료들이 어마어마한 돌이킬 수 없는 그야말로 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개딸들한테 이제는 직접 이재명이가 혼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개딸들 이장이잖아요. 이장. 재명인의 마을 이장이잖아요. 요 이장에 대해서까지 개딸들이 이제 칼을 갈고 있다.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인공지능과 관련한 이 도표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조금 이제 용어 자체도 뭐 AI다. AI는 뭐 우리가 숙달됐지만은 뭐 칩이다 뭐 등등 좀 어려운 용어들이 좀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런 AI 시대의 도래를 알고 이제 관련 외교적인 노력을 유엔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그리고 한미 양자 차원에서의 다양한 조치를 이미 취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외적인 기존의 조치를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 위원회를 출범을 시켰고요. 이 위원회는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아갖고 추진하고 있고, 부위원장에는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이죠. 태제대학교 총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부위원장, 그리고 장관급 지금 이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을 10명을 투입할 정도로, 그래서 30명으로 구성되는 관민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1차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동아일보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이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AI 강국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이거 박정희 대통령 안 했으면 지금 반도체 강국이 되겠어요. 반도체, 조선, 화학, 자동차, 뭐 그다음에 전자, 이게 전부 박정희 대통령이 30년, 40년을 내다보고 설계한 작업 프로젝트 때문에 이게 된 게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윤 대통령도 AI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려면요, AI 칩을 갖다가 대폭 확충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합니다. 야,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AI 칩 하나가 6천만 원 간답니다. 6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뭐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선 해외, 그야말로 이제 그 선두 기업하고 대한민국하고 이 차이점을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빅테크 기업인 메타는 15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5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칩을. 근데 우리 국내는요, 민간 기업 1,441곳에서 2,000개 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한 개당 불과 하나 1.5배 정도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개별 기업이 15만 개씩 갖고 있는데, 그럼 대학하고 연구기관은 어떠냐? 연구기관은 더 열악합니다. 1,000만 미만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대대적으로 키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표를 어떻게 지금 설정하고 있느냐? 2030년도까지 최신 GPU를 확보해서 규모를 15배 이상으로 확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관 합작 투자 2조 원 규모의 AI 국가 컴퓨팅 센터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산 AI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민간의 투자를 갖다가 대폭 확대하는데 2024년도부터 2024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65조를 투입한다. 자, 이게 민간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부터는 대해서는 굉장히 참 뭐라 그럴까요? 든든한 후원 그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째로서는 구세에서 이제 돈이 있어야 연구가 되니까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운영 전반에 AI 전환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부분에서는 70%까지,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는 95%까지 2030년도 기한을 목적으로 해서 AI로 전환한다. AI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요, AI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이제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글로벌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연구소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다. 그래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그래서 관련 이런 그 가이드라인이랄까 이런 것을 이미 우리 윤 대통령이 유엔 외교를 통해서 지금 확보해 놓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인공지능 문제가 우리가 이제 말로만 듣던 AI 시대야, AI 시대야 그러잖아요. 지금 뭐 이 핸드폰에도 지금 AI가 지금 이제 도입이 돼서 AI 기술이 아주 뭐 첨단화되고 있는 그런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 생활 속에까지 AI가 도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산업 차원에서 키워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3대 강국으로 이제 우뚝 서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윤 대통령이 이러한 그 정책 구상 반드시 성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AI 우연에서는 1호 과제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AI 컴퓨팅 센터를 설립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칩이 한 개당 6천만 원씩 하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고성능 칩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민간 기업 다 1,400구 합쳐야 2,000개라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경우는 각각 15만 개씩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래서 민관 합작 투자로 2조 원짜리 이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먼저 구축하고 2030년까지 이 엑사플로스라고 해요. 예, 이거 어려운 뭐 단어인데 이상으로 컴퓨팅 자원을 확보해서 지금 이제 기업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이제 AI 컨트롤 타워 대통령께서 직접 만든 거 요거는 굉장히 환영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예산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데 정부 차원에서 세액 지원과 같은 특별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재계는 학계는요, 미국, 중국, 중동 산유국들이 앞다퉈서 AI 국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국가적 지원에 나섰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런 지원 청사진이 이번에 윤 대통령에서 나온 것 자체가 그나마 다행이지 않느냐. 예, 이러한 그 환영의 평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 이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우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요 내용을 자세히 아셔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 방송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이제 뭐 이재명이라든가 조국 문재인 이런 것들 요 이 사법 관계 요것도 물론 제일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왜냐하면 법치주의를 깬 인간들은 결국 헌법을 무시한 인간들이잖아요. 그 대가를 받도록 만들어야 될 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철저히 여러분께 보도를 통해서 이 공개해 나가겠지만은 이런 국가적인 프로젝트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저는 국가 정책과 전략을 논하는 그런 방송이 되고 싶은데 이게 좀 딱딱하고 무겁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별로 인기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기무사 관련 얘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요 이제 이게 발단이 바로 뭐냐? 발단이 계엄령 문건이 되겠습니다. 자, 계엄령 문건이 이제 이게 이제 드러나니까 이 당시 문재인이가 해외에서까지 직접 지시를 합니다. 탈탈 털어라. 이렇게 지시한 거예요.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원석이가 말이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제대로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강도로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내에서 지시도 아니고 해외에서까지 이렇게 지시하니까 이제 벼락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 TF팀도 만들고 기무개혁 TF팀을 국방부는 만들었고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37명을 투입해가지고 이 수사팀을 만들어서 37명으로요. 107일 동안 탈탈 털어요. 104일 동안. 그래서 200여 명을 대거 그야말로 수사를 했는데 나온 게 제로. 아무도 유죄 판결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당시 문재인이가 적폐 차원에서 군 적폐 차원에서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을 이제 하나 주도적으로 다뤘어요. 그리고 이제 사이버 댓글 사건도 오랜 기간 동안 아주 달달달달 볶았죠, 군을. 그래가지고 김관진 국방장관도 결국 구속까지 된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예요. 사이버 댓글 사건, 그 다음에 이제 계엄령 사건,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 그러니까 계엄령 사건 갖고 아무리 풀어도 이게 나와야죠. 안 나오는 거죠. 무슨 내라는 겁니까, 이게. 안 나오니까 이제 세월호하고, 그 다음에는 댓글 갖고 털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가장 큰 피해가 기무사 이 계엄령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거는요,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다시피 했어요. 1200여 명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200여 명을 날린 기무사, 준이라고 하네요, 준이. 요 분이 양심선을 한 거예요. 양심선을 해서 그 당시 내막 본인도 쫓겨났어요. 본인도 나중에는 결국
예, 나중에는 결국 쫓겨났다가 이게 적응이 되겠냐고, 야전에. 아니, 야전에서는 뼈가 그야말로 이제 야전에 적응된 군들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이제 김우용은 이제 야전을 안 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전공은 방쪽 보안 아니에요? 근데 야전에서 총 들고 뛰어야 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니까, 예, 군생활 해야 되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벗게 되니까 연금에, 일찍부터 연금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탈탈 털렸잖아요. 검찰한테. 탈탈 털리면 가만히 뭐 입으로만 대응합니까? 변호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대해야 되는데 변호사비가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시간은 재판은 계속되고 대법원까지. 그러니까 변호사비로 날려가지고 군인들이 무슨 뭐 이 돈이 있습니까? 자기 이제 조상으로부터 받은 여유 있는 군인들 조금 빼놓고 이 우리 같이 이제 봉급만 받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느닷없이 거액의 변호사비가 들어가니까 이게 감당이 되냐고요. 안 되는 것이죠. 어려운 것이죠. 예. 그런데다가 또 이제 이게 1200명 정도 본래 목표가 30%를 축소하라. 이게 지침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아예. 근데 30%만 한 게 아니라 30% 하면은요. 30% 하면 한 뭐 7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700여 명이 아니라 1200명이 방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니까 일찍 조기 이제 퇴직을 하고 적응이 안 되니까 진급도 안 되고 예. 이래서 이중 삼중의 고통.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이제 자기 자식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국가를 위해서 군인으로서 정말 충실하게 일하는 군인이다.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도 봉급은 얼마 안 되겠지만은 얼마나 자랑스럽겠냐고요. 그런데 이게 매일같이 검찰이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자식을 보기에도 얼마나 민망스럽냐 이겁니다. 아버지로서의 아빠로서의 이제 군에서는 군인이지만 집에서는 가장이잖아요. 가장으로서의 명예를 또 엄하게 훼손시키는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 전역 명예수당을 주거나 해야 된다. 그런데 전역 명예수당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전역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되겠지만 이제 법을 또 이 정책을 어떻게 짜고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요. 요 대목에서는 우리 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국가정보원의 이 고생을 치른 분들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연금이요. 연금이 반으로 깎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한 50대에서부터 60대 요 사이에 군 요원들, 그 다음에 우리 국가정보원의 요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50대에서 제가 보니까요. 돈을 제일 많이 써야 될 때요. 왜냐하면 애들 뭐 이 대학원 이런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결혼. 예. 60대 초반 이럴 때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제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사회활동하고 생활을 유지하는데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에 이게 딱 절반으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러한 정말 실생활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이 이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금을 제대로 받게 하려고 하면 이거는 법을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민생 법안보다도 더 심각한 법안이다. 아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국가정보원의 퇴직 요원들이 그야말로 고생을 하신 분들, 또 국방부에서 군에서 고생을 하신 분들, 요게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뛴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치적으로 적폐를 올려갖고 이런 그 어려움을 겪는다. 이건 국가가 책임져 줘야죠. 이 문재인한테 이거 뭐 법률적으로 되는 성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구상권까지로 행사해서 이거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적폐, 이 청산, 이 캠페인이죠. 정치적인. 요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군을 갖다가 100여 일 동안 200여 명을 털었는데 40여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생활에만 어려움을 겪었냐? 이게 명예도 엄청나게 훼손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무사 이재수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는 목숨을 끊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이제 이 도상으로 말이죠. 계엄사령관을 갖다가 장준규 사령관을 했다고 해서 장준규 사령관도 어마어마하게 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장준규 사령관이 그냥 자기도 불안을 좀 털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서 뭐 사령관이라고 해서 밑에서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어떤 사고가 털릴지 모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김용현 지금 장관이 말이죠.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정말 이 부사관들, 초급 장교원들 기초 생활 생활비에도 뭐죠? 기초 임금, 예, 기본 임금 여기에도 부족하다. 요거를 절대적으로 좀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취임 일성에서 김동현 장관이 그렇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어제 이 국회에서도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김용현 장관의 이제 결심인데 요거를 우선적으로 이제 국방부에서 철저하게 이거를 이제 좀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고 우리 국정원에서 이 국가정보원장도 국가정보원의 전직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그야말로 발벗고 나서야 될 것 아닌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조치를 다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김용현 장관의 이제 어제 국회 본회의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한번 여러분께 이제 직접 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무사 문제, 요거는 어차피 자 3대 사건이 있어요. 자 계엄 문건이 하나 있어요. 37명 200여 명 조사. 내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하고 사이버 댓글 사건 갖고 탈탈 또 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수사에서 지역 부대장 기소, 재수사했지만 추가 기소자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댓글 2만여 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되는데 기무사령관을 3년간 확정했고 천안함 용사 잊지 않겠다 댓글 범죄 일람표를 담겨갖고 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거의 없는 것이고요. 기무사 사령부 일지를 보면 2018년도 5월에 TF팀을 국방부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 인도 국빈 방문할 때 기무사 수사를 지시하는 거예요. 해외에서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해 8월 3일 날 해편을 발표했는데 군사안보 지원사령부를 창설하면서 1200명이 이 야전으로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수사가 그야말로 포토라인에 이재수 사령관을 갖다가 이 수갑을 채워서 등장시키잖아요. 그래서 명예만 군인이나 공무원들이 명예 갖고 평생을 사는 거잖아요. 극단 선택을 하는 그런 또 참 안타까운 사단이 발생하고 2022년도 11월 1일 날 윤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6개월 후에 방첩사령부로 개편을 합니다. 자, 그리고 2024년도 3월에는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출국해서 5년 3개월 만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도 2월 21일에는 검찰에서 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혐의 전혀 없다. 이렇게 무죄를 말하자면 선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에 비해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유사시 그들에게 목숨 바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목숨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들의 군 복무가 보람되고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도 참 저는요, 저도 평생을 공무원 생활만 했으니까, 이 국방부 장관의 이 발언을 들으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이렇게 어렵게 군 생활을 하면서 국가를 지키는 이 장교들이 참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서 요 후생 지원 문제 철저해야 될 것이 아니냐. 특히 이재명이가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25만 원을 풀 때가 아니다. 25만 원 13조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13조 가지고 23조가 이런 하급자 이 장교들, 부사관들 대우 개선을 쓰는 게 100배 만배 국가에 대한 애국이 아니냐. 이게 바로 정치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개딸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말이죠. 이게 거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제명인의 마을이라고 이재명 팬카페잖아요. 여기에 지금 금투세 논란 가지고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재명이도 금투세 도입하겠다 했다가 표를 의식해갖고 금투세 도입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유예하지 이런 얘기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진성준이가 있다가 뭐라고 해요. 진순이가 정책위 의장이니까 자기 수관이잖아요. 무슨 소리야. 그거 안 돼. 그냥 강행해야 돼.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5천만 원 이상 수입자들. 자, 이렇게 해서 진성준이하고 이제 정면 충돌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당선이 되고 나니까 이거 진성준이 잘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 잘랐어요. 못 잘랐다는 얘기는 표에 도움이 자르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투세가 계속, 지금 8월에 대표 선거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이제 한 달, 두 달로 넘어가는데 아직도 결론을 못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지금 이제 의총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결정을 또 못 봤어요. 못 보니까 이제 계속 이게 지연되니까 뭐라고 이제 당에서 발표를 했냐면 요거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의총을 열어서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첫째 개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개미들이 1,300만 명 난리가 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개미들의 반란에 의해서 개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얘기한 대로 유예 쪽으로 그냥 폐기한 게 맞아 했다가 난리가 나니까 민주당 이제 골수지들이 난리가 나니까 그럼 유예하는 쪽으로 가지. 그러다가 지금 유예하는 쪽으로 가지. 요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딸들은 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예가 무슨 소리야? 그냥 시행해야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왜 이렇게 유연해? 요렇게 해서 지금 개딸들이 이재명 좌표 찍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재명이가 좀 판단을 미스한 것 같다. 그리고 왜 금투세 유예 결단을 빠르게 내리지 못하느냐? 너무 시간만 끌고 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나도 그동안에 욕하는 댓글하고 많이 싸웠는데 이제는 나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해서 개딸들이 완전히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재명의 마을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요게 그러니까 말이죠. 지가 엉뚱한데 지금 포퓰리즘적 정책을 도입하다가 느닷없이 금투세 유예한다. 이렇게 그리고 또 뭐 또 강행한다.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만 계속 가니까 개미 플러스 개딸들한테 지금 벼락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 얘기를 보면요. 이재명의 이 정책 능력이 얼마나 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식한지를 단 한 칼에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